행복주택, 뭐 2030 세대라든가 또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주택이죠. 지금 이제 행복주택들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전용 면적이 45평방미터 이하입니다. 단일 면적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직주근접이 용이한 지역에 초역세권 지역에 대부분 다 행복주택들이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년마다 재개 가능하고 입주자에 따라 최대 4년, 6년 또 최장 20년까지 입주자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4년, 6년,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중 시세 60에서 8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 능력이 현재 부족한 신혼부부라든가 사회초년생, 대학생들 우선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월 평균 소득 합계 100% 이하여야 되고요. 현재 소득이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본인의 총 자산가격 합산 기준이 7,800만 원 이하,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내 통장에 8천만 원 이상이 있다 한다면 이 조건이 안 됩니다. 그 얘기겠죠.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까지를 얘기를 하고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이면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총 종사 기간은 5년 이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되고 본인은 80% 이하. 이 또한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자산을 또 따집니다. 그래서 총 자산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포함해서 2억 3,7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의 차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합산 기간 7년 이내까지는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였는 건 당연한 기본이고요.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배우자가 있었을 때는 120%까지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신혼부부들도 이 조건이 어느 정도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신청을 해봐야 내가 입주를 못한다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꼼꼼히 따져보시고 한번 이런 걸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기존 주택 매입이라든가 전세 임대주택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대를 놓는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50평방미터 이하 및 85평방미터 이하까지 85평방미터 이하면 25.7평 뭐 국민주택이라는 규모죠. 33평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하고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중 시세 30에서 40% 정도 수준의 어느 정도 저렴한 가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을 실제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이것들은 대부분 LH공사나 SH공사가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H나 SH공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뭐 이건 매입이 아니라 전세겠죠. 전세 같은 경우는 60평만 원, 면적은 똑같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이 최대 20년까지 가능하고요. 전세를 만약에 들어간다 치면 전세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전세자금 지원을 해주되 그 지원되는 금액에 해당되는 이자를 원림대로 식으로 납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사는 건 아니고요. 전세 들어갔을 때는 실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이유를 따라서 이자를 내는, 물론 이자는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 수급자라든가 기초생활 또는 현재 보호대상 가능한 부모 가족일 경우, 또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 월평균 소득 70% 이하, 뭐 장애인이라든가 최저 주거기준 미달자도 포함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1순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거나 1순위 제외한 나머지겠죠.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까지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자산가액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매입임대주택 같은 건 입주자 가격이 토지가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동차 자산은 2,2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가 5,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동차 가액은 2,200만 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워낙 많아서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이다 말씀드리고요. 장기전세주택은 말 그대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전세를 살 수 있는 조건이죠. 면적은 50에서 85제곱미터까지 현재 다양합니다. 그래서 2년마다 재계약하고 최대 20년까지 내가 살 수 있다. 2년마다 재계약이니까 10번 재계약하면 되겠네요. 시중시세의 80% 정도 수준이고요. 임대료를 내질 않죠. 당연히 전세기 때문에. 그렇지만 면적에 따라서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5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이 100% 이하, 월평균 소득 50% 이하까지를 우선 공급한 나머지를 100%를 채우겠죠. 시군구 거주자별 순위 적용을 한다. 그리고 50평방미터부터 60평방미터 같은 경우는 월소득 100% 이하이며 월평균 소득 70%까지
우선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청약저축 가입회차 순위 적용을 한다. 면적이 커지게 되면 주택청약저축을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용 면적 60에서 또 85까지 따지는 부분은 월평균소득 120% 이하이면서 공공주택 사업자에 따라 소득 순위가 다르다. 85평미터 초과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더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은 또 다릅니다. 추가로 입주 대상은요. 토지 및 건물이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동차 자산은 2,764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크게 차이는 없는데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따지기 때문에 장기 전세 주택을 들어갈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가 얼마짜리인지를 꼭 따지셔야 되고요. 토지나 건물이 얼마 정도 현재 시세가 나가고 있는지도 꼭 따져보셔야 된다. 말씀 주시고요.